시장이 늘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는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피카드 메디컬은 그 믿음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종목입니다. 피카드 메디컬은 미국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2021년에 설립되었고 애리조나주 투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직원은 약 75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기타 해외 시장까지 걸쳐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성격의 의료기기 기업은 병원 채택, 보험 급여 범위, 규제 승인, 제조 확장,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 여력에 따라 천천히 재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정규 장중에 이미 거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마치 이야기 하나에 시장이 즉각 반응하는 소형주처럼 움직였습니다. 투자자들이 확인한 화면에 잡힌 수치들을 자연스럽게 반올림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약 2.4달러 수준에서 약 0.4달러 상승하며 대략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당일 변동 범위는 약 2.2달러에서 2.6달러였습니다. 전일 종가는 약 2.0달러였고 시가는 약 2.6달러로 표시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약 1,560만 주였습니다. 발행 주식수는 약 7,370만 주로 보였고 이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1억 7,700만 달러 수준으로 읽혔습니다. 최근 12개월 매출은 약 480만 달러, 최근 12개월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3,22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6달러였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나 배당,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2주 범위가 약 1.9달러에서 13.7달러라는 점은 이 종목이 이미 1년 안에 기적 기대와 실망의 처벌을 모두 경험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펀더멘털과 맞물린 미스터리로 읽힙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업종에서 하루 장중에 이렇게 크게 재평가되는 경우는 신호가 강한 사건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기관 승인, 핵심 임상시험 결과, 급여 확대 혹은 큰 규모의 상업 계약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학회 발표나 초기 단계 성과는 의미가 있어도 구체적인 수치와 결정적 데이터가 동반되지 않으면 큰 폭의 급등을 정당화하기가 보통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카드 메디컬은 많은 투자자들이 헤드라인만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의 밀도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확률을 재평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회사가 내세우는 중심 제품은 신카디아 인공심장입니다. 핵심은 말이 쉽지, 이건 소비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말기 심부전 환자에서 심장의 펌프 기능을 대체하는 치료 체계입니다. 수술, 중환자실 관리, 의료진 교육, 유지보수 지원, 그리고 보험급여라는 구조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 치료입니다. 그래서 상업적 성공은 제품 하나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술하는 센터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임상 결과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보험이 실제로 비용을 덮어주는지, 공급이 안정적인지, 그리고 단가와 서비스 구조가 확장 가능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카드 메디컬은 신카디아의 규제 승인 이력을 근거로 신뢰를 쌓으려 합니다. 2004년에 70cc 인공심장 관련 승인, 2012년에 동반 구동기 관련 승인, 2014년에 휴대형 구동기 관련 승인, 2020년에 소아 및 체구가 작은 환자용 50cc 인공심장 승인 같은 연도가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이런 연도들은 단순한 역사 소개가 아니라 실제 임상 사용 경험이 쌓여왔다는 메시지입니다. 또 여러 국가에서 수천 건 규모의 이식 경험을 강조하며 설치 기반과 임상 친숙도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재평가하는 중심은 설치 기반 그 자체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약속입니다. 바로 엠페러라는 차세대 인공심장 플랫폼입니다. 회사는 이를 완전 이식형이자 외부 구동기 없는 형태로 설명합니다. 이게 왜 펀더멘털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이슈냐면 외부 구동기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상업적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공심장 시스템은 체외 장치가 심장을 구동하고 제어합니다. 체외 장치 의존은 환자 이동성을 제한하고 퇴원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보호자와 병원의 부담을 키우며 감염 위험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 이식형으로 내부에서 구동되는 시스템이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한다면
대상 환자 범위가 넓어지고 센터 운영이 단순해지며 환자 경험이 개선되고 급여 논리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규모와 상업적 싹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이 불안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완전 이식형 시스템은 더 어렵고 더 느리고 더 많은 자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 관리, 열 관리, 장기 내구성, 고장 허용 설계, 생체 적합성, 제조 일관성 같은 난제가 늘어나고 실패의 대가가 커지니 규제 심사도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개발이 길어지면 현금을 더 태우게 되고 현금을 태우면 결국 자금 조달 압박이 커집니다. 자금 조달은 종종 희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매출 약 480만 달러 대 손실 약 3,220만 달러라는 구도는 배경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아무리 큰 플랫폼이라도 근거가 성숙하기 전에 자금 조달이 반복되면 주주에게는 가혹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개된 2025년 후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22일에는 완전 이식형 인공심장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 강화가 강조되었습니다. 특허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임상 성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24일에는 장중 주가 변동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왔습니다. 성숙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의료기기 기업이라면 일상적인 주가 변동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거래소 문의나 비정상 거래 같은 특수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종목의 변동성이 구조적일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2025년 11월 14일에는 2025년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고 IPO 완료, 특허 포트폴리오 확장,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같은 성과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9일 엠페러 차세대 인공심장의 생체내 이식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생체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물체 환경에서의 적용을 뜻합니다. 이 단계는 실험실 벤치 테스트보다 한 단계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생리 환경은 벤치 테스트가 놓치는 실패 모드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기술 불확실성을 줄이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11월 26일에는 차세대 완전 이식형 인공심장을 학회에서 발표하겠다는 소식이 나왔고 2025년 12월 3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최고 경영자가 발표한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시성과 신뢰도 신호는 소형주에서 특히 강하게 자본을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스터리는 남습니다.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는 확률 변화가 얼마나 타당한지 투자자들이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체내 이식이 의미 있는 이정표인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만으로는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작동했는지, 어떤 평가 지표로 성공을 판단했는지, 합병증은 무엇이었는지, 반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인간 적용으로 가는 구체적 경로와 규제 상호작용은 어떻게 설계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정보의 밀도가 부족하면 시장은 추론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이런 추론 공간이 클수록 이야기는 근거보다 빨리 달리고 주가는 펀더멘털을 과하게 앞지를 위험이 커집니다. 가능한 가설은 세 가지로 정의됩니다. 첫째, 시장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생체내 성과가 곧바로 인간 적용의 가시적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초기 단계에서 성공 신호가 나와도 내구성이나 제조, 규제 요구 사항에서 벽을 만나며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유동성 구조의 문제입니다. 발행 주식 수가 약 7,370만 주라고 해도 실제 유통 물량은 얇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약 1,560만 주 같은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 수급만으로 과장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 조달의 그림자입니다. 매출 대비 손실 규모가 큰 구조에서는 자금 조달이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엠페러의 매력에 취해 희석 위험을 잠시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 지표를 계산해내는 지표값이 없어도 화면에서 보이는 가격 구조만으로도 규율은 세울 수 있습니다. 당일 저점으로 보이는 약 2.2달러는 가장 가까운 지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당일 고점으로 보이는 약
6달러는 가장 가까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전일 종가로 보이는 약 2.0달러는 모멘텀이 꺾일 때 되돌아가기 쉬운 기업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로 보이는 약 2.6달러는 모멘텀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근처를 유지하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 근처를 잃으면 피로 신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망은 단정이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엠페러의 경로가 더 촘촘한 근거로 채워진다면, 즉 생체내 결과가 더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인간 적용까지의 단계가 명확해지고 규제기관과의 상호작용이 드러나고 제조 준비와 자금 조달 계획이 설득력을 얻는다면 지금의 이야기 프리미엄은 지속 가능한 재평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 정보가 계속 헤드라인 중심으로 남고 세부 근거가 부족하다면 52주 범위가 이미 보여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기적을 먼저 가격에 넣고 믿음을 나중에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약 2.6달러 위에서의 안착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위에서 유지된다면 추세의 지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약 2.2달러 재시험 가능성이 커지고 더 깊은 되돌림에서는 약 2.0달러 구간이 다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전일 종가 부근 위에서 바닥을 만들며 안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오직 이정표 중심으로 접근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근거의 밀도가 올라가고 위험이 실제로 낮아질 때 비중을 늘리고 자금 조달 압박이 진전보다 앞서 나갈 때는 경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가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그리고 상장 예정 주식이나 코인 종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종목명이나 회사명, 그리고 무엇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무엇을 근원부터 검증해 달라고 원하시는지 남겨주시면 가장 설득력 있는 단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토론을 이어가 주시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응원에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